자, 도로 관련해 일단 진입도로 관련한 부분 내용,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 살펴보기보다는 자,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 자, 진입도로는 이제 보면 진입도로는 자, 공동주택단지 안에 일단 이 공동주택단지가 있고요. 이게 기간도로가 있다고 하면 이 공동주택단지와 기간도로를 연결한 진입도로. 진입도로는 이 부분 진입도로인데 그러면 결국 진입도로와 이 진입도로 폭을 보자. 진입도로 폭을 보는데 폭은 결국은 진입도로의 폭은 뭐에 따라 진입도로 폭이 달라지냐면 이 주택단지 내 세대수입니다. 세대수. 주택단지 내 세대수가 몇 세대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이 진입도로의 폭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그럼 당연히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진입도로 폭도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이 진입도로 폭은 뭐에 따라 달라집니까? 이때는 주택단지 안에 뭐에 따라서 세대수에 따라 뭐가 달라집니까? 폭이 달라진다는 것에서 여기는 이 세대수별에 따라 폭을 지금 당장 수치화해서 머리에 담는 것보단 해서 첫 번째 이 부분 하나 확인하고요. 그럼 결국 이 부분 지금 방가로 1번이라는 건 주택단지 하나, 이 하나의 주택단지가 기간도로와 연결해서 이 진입도로 폭도 결국 뭐에 따라 결정되더라? 그 주택단지의 뭐에 따라서 세대수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런데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 건설 공급하는 과정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1억 개라도 공동주택 이와 같은 형태로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한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자, 공동주택단지가 있어요. A라는 공동주택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공동주택단지가 있어요. B라는. 그럼 이때 이제 가장 좋은 거는 A라는 단지별 B라는 단지별로 해서 이와 같이 각각의 진입도로가 따로 있어서 기간도로와 연결이 되면 될 건데 그러면 그때는 이때는 각각이 아니라 이 하나의 진입도로를 놓고서 기간도로와 연결이 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공동들 건설한 여러 가지 어떤 예외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최소 주택단지가 하나인 경우도 이제 세대수에 따라 폭이 결정되지만 근데 이와 같이 주택단지가 둘 이상이 뭐 두 개든 뭐 그 이상이든 간에 그럼 최소 A와 B 단지로 두 개 단지로 봤을 때 그럼 이때 A 단지와 B 단지 각각 있는 게 아니라 A, B라는 공동주택단지 진입도로 하나를 통해서 뭐예요? 이 기간도로와 연결이 된 경우가 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그럼 이때 이 진입도로 이 폭은 여기도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는 겁니다.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단지 규모가 A, B 단지가 큰 단지 예를 들어서 규모가 작은 소규모일 수도 있고 규모가 큰 단지일 수도 있죠. 그거는 관계없더라. 그러면 결국 마찬가지. 여기도 뭐에 따라 달라지더라? A 단지와 B 단지를 합한 그 두 개의 주택단지 세대수 총 세대수겠죠. 그럼 일단 여기서 말한 세대수란 것은 A, B를 합한 주택단지의 총 세대수. 그래서 이때는 총 세대수에 따라서 뭐가 결정됩니까? 그때는 진입도로 폭이 결정이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진입도로 하나 확인하시죠. 그래서 이때는 결국은 하나 단지별로 진입도로를 설치하다 아니면 진입도로 하나를 놓고 둘 이상의 단지가 사용을 하든 간에 어느 경우든 결국 이 진입도로 폭은 뭐에 따라 결정됩니까? 주택단지의 세대수가 몇 세대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 하나 정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일단 그러면 이제 어느 경우든 진입도를 통해서 주택단지 내로 들어오면 이제 뭐가 있겠어요? 들어오면 주택단지 안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자, 여기서 주택단지 안에 도로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보면 한 장을 잠깐 넘겼을 때 208페이지 이제 가보면 자, 동그라미 2번에 주택단지 안의 도로 폭에서는 지문에 기억하고 니은번 정도 보시죠. 부분들.
여기도 이제 보면 주택단지 안의 도로 폭에 관한 규정에 주택단지 안의 도로 폭입니다. 일단 그러면 차량을 가지고 진입도를 통해 주택단지 안에 A, B든 뭐 어느 단지 들어갔을 때 이때는 차량이 다니기 위한 이 주택단지 도로 폭은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래서 자, 지문의 기억번 공동주택을 건설한 주택단지는 폭 1.5m 이상의 보도입니다. 보도는 여기 사람이 다니는 뭐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폭 1.5m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7m 이상의 도로를 설치한다. 이 도로에는 보행자 전용 도로나 자전거 도로는 뭐 제외한다. 그래서 도로 폭은 몇 메타냐면 7m 이상의 도로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여기 주택단지 안의 도로입니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이제 보니까 도로 폭은 해서 이제 보니까 최소 이 주택단지 안의 도로 폭은 최소 몇 메타 이상, 최소 도로 폭은 7m 이상인데 이 7m 이상의 도로, 이 7m 이상의 도로 폭에는 뭘 포함했다? 1.5m 이상의 보도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5m 이상 여기 보도가 포함된 겁니다. 포함을 해서 도로 폭은 최소 몇 메타 이상의 도로 폭을 확보하라고 그랬습니까? 7m 이상의 도로 폭을 확보합니다. 기억번. 자, 니은. 자, 니은번은 기억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폭을 4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도로 폭은 7m 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도로 폭을 이 주택 도로 폭이 7m가 아니라 이 도로 폭을 도로 폭이 7m가 아니라 이 도로 폭을 몇 메타로 할 수 있는 이거를 도로 폭을 이 폭을 4m 이상으로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자, 지문은 이제 보니까 그 지문 A와 B의 A, B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도로 폭을 4m 이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도로에는 보도를 설치한다 안 한다?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는 이 도로 폭이 작게 이게 도로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이때 이 4m 이상 했을 때 이때는 어디예요? 보도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보도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A번 일단은 B번부터 잠깐 볼까요? B번. A하고 B번 정도만 확인할 건데 부분들은 자, B번은 자, 그 밖에 주택단지 내 막다른 도로 등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로폭을 4m 이상으로 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하나 좀 살펴볼 부분들은 A번에 따른 도로폭을 잠깐 확인할 건데 A는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택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m 미만입니다. 35m 미만. 그러면 여기는 그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 그러면 여기 이 4m 이상 도로를 이용한 이 세대수, 그럼 여기 특정동이 있다고 하면 이 동의 세대수가 몇 세대 미만이냐면 100세대 미만이 4m 도로를 이용하는 거고요.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입니다. 막다른 도로란 걸 차량을 가지고 진입을 했을 때 여기를 통해 다시 나갈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차를 다시 돌려서 나가는 이와 같은 막다른 도로인 경우로서 그리고 그 막다른 도로 길이가 몇 메타 미만이라면 35m 미만이라면 그래서 그 이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 미만인 즉 막다른 도로면서 35m 미만이고 이 도로를 이용한 세대수가 몇 세대? 100세대 미만인 경우 이때는 도로폭을 7m가 아니라 몇 m라도 할 수 있다. 이때 도로폭을 4m 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단지 안의 도로폭 하나 이렇게 지문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주택단지 안의 도로 관련 부분 정도. 여기는 세부적인 그 내용들 정도라기보다는 여기서는 그 부분에 주택단지 진입도로와 주택단지 안의 도로 정도 간단하게 한번 내용을 정리했고요. 자, 우측에 일단 이어지는 부분들 중에 이제 보시면 세대수 관련 조금 주의해서 몇 가지만 잠깐 보실게요. 일단 그 부분들은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보면 지금 이쪽에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파트에 부대시설과 복리사에 관한 부분으로 주로 이제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수치 위주의 내용들 때문에 지금 수치를 머리에 많이 담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진입도로와 주택단 도로 정도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렸고,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지금 이어지는 지문 중에 뭘 하나 확인할 거냐면 세대수입니다. 세대수라면 지금 이제 보면 부대시설 중에 그리고 복리시설 중에 법에 따른 이 세대수 이상이면 반드시 주택단지 안에는 법에 따른 부대시설 또는 무슨 시설을 복리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자, 우측 양가로 3번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입니다. 콘센트.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세대수에 관련한 부분들 중에 몇 가지를 잠깐 볼 건데, 여기는 명칭 확인하면서 세대수 두 가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 이동형 충전기, 이동형 충전기를 위한 뭘 설치하라고 그랬냐면 콘센트를 뭐 합니까? 설치한다라고 돼 있어요. 일단 그러면 최소 지금 전기 자동차 보급이 예전보다 많이 보급이 더 활성화되는 측면에서 이제 보면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이 전기 자동차 관련 무슨 충전기라고 얘기를 이동형 충전기. 그래서 이동형 충전기를 위한 뭘 설치합니까? 콘센트를 설치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최소 그럼 이 이동형 충전기를 위한 콘센트 공동주택 단지의 모든가 아니라 최소 대상 세대수가 몇 세대가 되냐면, 자, 지금 양가로 3번에 500세대 이상의 500세대 이상의 주택 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 지금 양가로 열고 닫고 해서 콘센트를 주차장법의 주차단위 구획 총수를 50으로 나눈 수 이상 설치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그럼 결국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를 설치하는 것 대상 세대수가 몇 세대일까요? 세대수가 몇 세대?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는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를 위한 콘센트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보면 이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를 설치합니다 했을 때 보면 지하주차장을 이제 잠깐 기억을, 일단 세대수, 이제 이 세대수만 일단 기억해 두십시오. 그 세부적인 그 콘센트 설치에 관한 개수는 지금까지 일단 기억하지 않더라도 최소 이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 설치는 대상의 몇 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건설 공급했을 때는 콘센트 설치합니까? 콘센트는 그 주택단지의 규정에 따른 그 주차 면수 나누기 하면 50을 나눈 면수가 있는데 그 교는 차후에 보도록 하고요. 콘센트는 주로 이제 보시면 그 공동체 지하주차장에 가보면 기둥이 있죠. 그래서 기둥에 일정 높이, 이 기둥 일정 높이 이와 같이 콘센트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기둥에 건물 지하 1층에 기둥 여러 개 기둥이 세워져 있을 건데 그 중에 이 콘센트, 그래서 여기엔 이 220V가 공급, 220V가 공급되는 콘센트를 이렇게 설치를 해놓게끔 법에 정해놨고요. 이 콘센트에 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를 가지고서 전기자동차와 이 콘센트를 꼽아서 여기 이 전원을 통해서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이 콘센트를 설치하는 건 단지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더라?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면 이 이동형 충전기 이와 같은 콘센트를 이 기둥에 있는 이 벽에다가 이 콘센트 설치한다는 것 정도만 세대수 정도 하나 확인해 놓으시고요. 자, 수해방지 등에 관한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수해방지 등은 옹벽 또는 축대죠. 축대. 여기도 이제 보시면 옹벽 또는 축대라는 건 여기 무슨 말이냐면, 여기도 이제 보시면 옹벽 또는 축대입니다. 축대. 옹벽 또는 축대가 되면 옹벽 또는 축대입니다. 옹벽 또는 축대. 자, 이 공동주택을 여기도 건설하다 보면 공동주택 단지에 뭘 설치하냐면 옹벽이 또는 축대
축대가 설치된 경우도 있을 거예요. 부분들. 그래서 이 옹벽 또는 축대를 설치하는 데인데 여기도 이제 보시면 여기도 보면 여기도 단이라는 게 있으면 단위. 그래서 옹벽 또는 축대를 설치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하나만 잠깐 예를 들어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부분들은 여기는 어디를 잠깐 설명을 드릴 거냐면 자 여기는 여기는 한 장을 잠깐 넘겨 보실까요? 예. 한 장을 넘기면 210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여기 옹벽 또는 축대 관련해서 맨 상단의 B번에 비탈면의 높이가 3m를 넘는 경우는 3m 이내마다 그 비탈면 면적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뭘 만든다고 그랬냐면 단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단을. 그럼 여기는 지금 이 옹벽 축대 관련 단을 만들어라는 이야기는 단인데 여기는 단에 관한 그 높이에 관한 면적에 관한 숫자 3과 5분의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보면 자 공동주택에 보면 이와 같이 공동택 어느 한 면이 뭐가 돼? 비탈면이 있을 수 있죠. 비탈면 이와 같은 축대 등을 포함한 이 비탈면이 있으면 공동택에 비탈면이 있다. 비탈면이 이 상태 그대로면 어떻게 돼요? 날이 추웠다 풀리는 해빙기나 또는 우기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비탈면에 토사등이 흘러서 뭐 하게 됩니까? 여기는 이 비탈면에 토사등이 흘러서 1층에 주차된 차량에 피해를 줄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하지 말고 여기다가 뭘 설치하라고 그랬냐면 단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 비탈면의 높이가 여기는 이 높이가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수치가 들어간 다음에 이 높이가 3m를 넘어가. 이 비탈면의 높이가 몇 m를 넘어간다면 3m를 넘어간다면 이 비탈면 면적이 얼마? 5분의 1에 해당한 면적만큼 여기다 뭘 설치하냐면 단을 설치합니다. 단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이라는 건 여기 쉽게 보면 이 면적만큼 이게 지금 단입니다. 단이. 그래서 단은 지금 이걸 말하는 부분인데 그럼 이 비탈면의 높이가 3m를 넘어갔을 때는 이 높이 3m마다 이 비탈면 이 면적 5분의 1만큼 뭘 만드세요? 단을 만들어서 일정의 높이니까 단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여기는 이와 같이 일정의 단을 만들고 더 중요한 거예요. 단을 만드는 것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 비탈면 여기다는 뭐예요? 나무나 그리고 잔디를 심어서 어떤 이 해빙기 날이 추웠다 풀리거나 그리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이 비탈면이 뭐하더라? 흘러내리지 않도록 뭘 설치합니까? 이와 같은 단을 설치해서 수해 등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러한 비탈면이나 경사진 면이 뭐하도록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간혹 여름철에 보시면 비탈면을 끼고 있는 공동주택이 어떻게 됩니까? 공동택에서 이 비탈면에 이와 같은 토사가 흘러내려서 어떻게 돼요? 이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들을 간혹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공동택을 건설을 할 때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동택을 건설할 경우는 반드시 이와 같은 일정 면적의 단을 설치해서 해빙기나 우기 때 이 비탈면이 흘러내리는 거나 또는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뭘 설치한다는 겁니까? 규정에 따라 뭘 설치합니까? 단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숫자는 지금 당장 머리에 담을 숫자는 아니까 그 정도 관련 규정 하나 정리를 잠깐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가면 관리사무소 있죠. 관리사무소. 자, 그러면 관리사무소 최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는 법에 따라 면적 이상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할까요? 그래서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50세대 이상의 공동대 건설한 주택단지는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한다는 것 정도. 그래서 최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법원들 중에 관리사무소입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는 그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안내표지판도 통상 쉽게 보실 수 있는 부분들로 그래서 안내표지판은 그러면 안내표지판입니다. 안내표지판. 그러면 안내표지판도 최소 대상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할까. 그래서 보니까 여기도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한 주택단지
단지에는 그 주변에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 표지판 하나 정리했었고요. 그 다음 폐쇄회로 텔레비전, 요거는 조금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얻어 보면 기초적인 내용 몇 가지만 정리하죠. 자, 폐쇄회로 텔레비전. 자, 우측에 이제 보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도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다 그래서 나와 있는데, 자, 폐쇄회로 텔레비전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설치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봤던 것은 관리사무소도 보았고요, 안내 표지판도 봤고요,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도 보았고요, 등등등에 따라서 일정 세대수 이상이 되면 반드시 법에 따른 부대 봉지를 설치하는데, 그러면 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것도 대상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면 설치하냐가, 여기는 세대수가 아니라 여기는 공동주택 규모로서 이거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대상 세대수가 아니라 지문에 7번에 가보니까 동그라미 1번, 여기는 지금 세대수가 몇 세대란 지문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동그라미 1번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주택단지죠. 그래서 여기는 설치는 최소 규모가 무슨 규모냐면 그 사업조체가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규모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규모에 해당한다면 뭘 설치합니까?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동그라미 1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디 설치할까요? 살폈더니 지금 보니까 동그라미 2번이 설치 장소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네요. 그래서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및 각동의 출입구마다 폐쇄로 텔레비전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지금 보시면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그럼 결국 폐쇄로 텔레비전은 이제 보니까 카메라가 있을 거고요. 카메라에 찍힌 그걸 어디로 이거를 전송합니까? 이거를 모니터로 전송할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찍힌 사진들을, 영상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이 카메라 설치된 단지는 여러 가지 방금 같던 동그라미 2번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및 각동의 출입구마다 설치된 이 폐쇄로 텔레비전 카메라에 찍힌 영상 어디로 보낸 거를 모니터로 이렇게 보내주죠. 그래서 이 모니터를 통해서 어떤 거동 수상자나 여기를 뭐 식별하고 또 판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일단 동그라미 2번, 그리고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잘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 해상도죠. 그래서 최소 이 카메라 해상도 최소 몇만 화소가 돼야 돼요? 130만 화소. 일단 이 화소가 너무 낮게 되면 어떻게 돼? 어떤 사람을 식별하는 거를 물체 식별을 어렵다 보니까 최소 법에서는 140만 화소 정도라고 그랬어요. 법에 130만 화소 정도에서 규정을 달리 정해놓은 게 있더라. 그래서 동그라미 3번, 4번. 그러면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 모니터 수죠. 그럼 이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 모니터는 그 수가 그럼 결국 여기는 무슨 말이냐? 이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 모니터, 이 모니터 수는 같아야 돼, 달라야 돼요?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 모니터 수는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꼭 같아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거를 같지 않아. 요것만 좀 잠깐 보실까요? 그래서 여기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 모니터 수는 같아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같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때는 여기서 그럼 하나만 잠깐 볼 거는 이때는 같지 않아도 되는 건 이와 같은 조건에 해당한다면 이때는 굳이 같을 필요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문에 자, 동그라미 4번에 가보니까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하되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되는 이 모니터가 이게 다채널 여러 채널로 이게 모니터가 여러 개 채널로 이게 분할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게 다채널로 이게 분할이 가능합니다. 다채널로 이게 분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채널 이게 하나의 모니터. 그래서 이 모니터가 이 카메라 하나의 모니터 하나가 아니라 이게 다채널로 이게 이 하나의 모니터가 이렇게 여러 개 채널로 분할이 가능해야 됩니다. 분할되면서 지금 질문에 나와 있는 대로 기억번. 다채널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 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에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되어야 하며 1채널의 감시 화면의 대각선 방향 크기는 최소 몇 인치더라? 4인치 이상이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최소 이거를 하나의 모니터, 이거 다채널로 분할했을 때 이 하나의 모니터, 이 모니터 화면에 이게 이 대각선이 최소 이게 몇 인치 이상이 돼야 돼. 이게 최소 이걸 다채널로 분할이 했을 때 이게 4인치 이상은 최소 되어 줘야 된다는 것에서 4인치 이상이 되어야 하는 규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무슨 기능이 있어야 돼요? 확대 감시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건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여기 이 모니터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이 수상한 차량이 이 주택단지에 들어왔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 모니터, 이 대각선만 이 4인치 크기 모니터 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그 차량을 식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이때는 무슨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냐면 이때는 만약 이 부분을 지금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 부분 이 거동 차량이 이 수상한 차량이 여기 찍힌 이 모니터 화면 여기를 클릭하면 어떻게 클릭하게 되면 이 화면이 전체적으로 이 화면이 전체 이 큰 화면으로 하나 바뀌는 무슨 기능이 있어야 돼요? 이 확대 감시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 여기 어디도 마찬가지, 이 부분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또 이상한 사람이 있다면 이 부분을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도 마찬가지 사람이 이렇게 크게 확대가 되는 이와 같은 확대 감시 기능도 있어야 된다는 것 부분들은 그 기능도 갖추어야 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녹화된 화면 의 재생이 가능하고 재생한 화면의 경우에 화면의 크기 조절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거를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이 크기 조절 기능도 있다면 그때는 굳이 카메라 수와 녹화 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을 필요가 있다 없다. 이때는 같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걸 설명하고 있는 부분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이제 폐쇄로 텔레비전은 그 정도 하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안등입니다. 보안등. 보안등은 다른 거 아니죠. 보안등은 주택단지 안에 가로등이죠. 보안등은. 그래서 자, 보안등은 가로등이다. 그래서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주택단지 안에 어린이 놀이터 및 도로에입니다. 도로에는 보안등을 설치한다. 그래서 보안등은 여기는 주택단지 안에 어린이 놀이터. 그래서 여기는 어린이 놀이터와 어디에 어린이 놀이터와 도로죠. 그래서 여기 어린이 놀이터와 도로에는 보안등을 설치합니다. 네. 자, 그럼 일단은 보안등을 설치했고요. 일단 설치를 했다. 그리고 이 경우 당해도로에 설치하는 보안등의 간격은 몇 미터일까요? 50m. 그럼 일단 여기는 보안등의 설치 간격, 보안등의 설치 간격은 몇 미터 이내로 할까요? 50m 이내 간격을 하는데 여기서 조금 하나만 좀 주의하자 그래서 뭘 하나 주의할 거냐면 그럼 이때 보안등은 놀이터와 어린 놀이터와 도로에 설치하는데 이때 보안등의 간격은 몇 미터입니까? 이때는 50m인데 이 50m 이내의 간격에 따른 보안등의 간격은 지금 보면 어디만 해당되냐면 도로만 해당됩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이 50m 이내마다 설치에 관한 규정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 하나 해두시면서 보고요. 그럼 일단은 하나 더 추가 나와 여기까지는 마무리 해버리면 자, 보안등은 어린이 놀이터와 도로에 설치하는데 방금 살폈던 간격에 따른 50m 이내마다 설치한다는 이 간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은 그 중에 어디만 설치하더라? 도로에만 설치합니다. 도로에만. 그리고 이 도로폭이 15m
지금 보면 도로 폭이 15m 이상이죠. 그래서 도로 폭이 15m 이상이면 그때는 도로 양측이죠. 양측에 도로 양측에 보안등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15m 이상이라면 양측에 보안등을 설치합니다. 보안등까지 해서 하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보안등은 뭐 일단 1번. 그리고 보안등에는 외부 바퀴에 따라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장치 또는 시간을 조절하는 장치를 부착합니다. 라고 하나를 정리하고 있고요. 한 장을 넘겨서 통신시설 간단히 하나 정리를 받으십니다.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전부는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도로부터 해서 통신시설까지 해서 이와 같은 부대시설을 설치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복리시설입니다. 복리시설. 자, 복리시설은 뭐 지문의 내용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정도 정리해 보시죠. 복리시설. 자, 복리시설은 지금, 그러면 복리시설입니다. 자, 복리시설은 주택단지 내에 거주하는 누구, 입주자 등의 생활의 어떤 복리 또는 편리에 설치하는 시설을 이걸 무슨 시설? 이걸 복리시설이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여기는 그 복리시설의 범위는 몇 가지 복리시설의 범위를 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건데, 자, 지문은 지금 212페이지 가시면 02번에 복리시설의 관리다. 그래서 이제 보면 범위도 여기도 보면 1번하고 2번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복리라고 하는 범위를 정리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보면 복리시설의 범위에서 1번하고 2번 이 두 가지에 관한 복리시설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도 복리시설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디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냐면 여기도 1번에 해당되는 복리시설 정도만 잠깐 확인하시죠. 그래서 자, 지문에 이제 보니까 복리시설의 범위 1번에 가보니까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그리고 경로당이다라고 해서 어린이 놀이터부터 해서 경로당까지 일단 동그라미 1번에 관한 시설도 정리하시고요. 여기는 이제 보면 그중 이 복리시설에 관한 지문을 설명하는 것 중에 경로당이 있죠. 경로당. 그래서 아직은 이 부분을 가지고 언급이 된 적은 없는데, 언급이 된 적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거를 기입형으로 물었어요. 여기는 아직은 기입형을 가지고 이제 보면 주관식의 문제가 16문제가 나온 건 다 알고 계실 부분들이니까 혹시나 주관식의 문제를 가지고 물었을 때 좀 주의하실 것 중에 하나 보면, 만약 여기 이제 보면 경로당이랑 관련 지문을 주고서 여기는 이제 범위를 보고 있는 거지만 경로당 관련 등등등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서 양가로를 설치한다. 양가로 뭘 쓰세라고 했을 때 혹시나 영어 쓰기에 따른 주관식 단답형의 영어 쓰기를 물었을 때 이 지문을 쓸 때 여기는 반드시 뭘로 써야 됩니까? 경로당으로 쓰셔야 맞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경로당이란 지문도 써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대부분의 거의 10군데 아파트라면 거의 7, 8군데 대부분 다 명호가 경로당보다 뭘로 됐냐면 노인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명칭을 써야 될 경우는 일단은 명칭은 어느 명칭을 우선 적으라면 이렇게 물론 경로당, 노인정 해서 의미는 똑같은 의미지만 법령상은 예전에 일단 법상에도 보면 노인정에서 경로당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답안으로 쓸 때는 경로당으로 쓰는 걸로 일단 원칙을 하고요. 그 출제기관에서 경로당 또는 노인정으로 해서 이것도 맞는 답으로 처리할 수 있겠지만 일단 법상 지문은 뭘로 돼 있다? 법상 지문은 뭘로 돼 있어요? 경로당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단 써야 될 건 일단 원칙은 지문은 뭘 써야 돼요? 경로당을 쓰시고 혹시 이제 출제기관에서 정답 발표할 때 경로당 또는 노인정이라 하면 다행이겠지만 경로당만 했을 때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그러나 실제 공동택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법상 용어와 이런 부분도 경로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있지만 뭣도 있어요. 통상 공동주택에서는 동대표란 만일을 지문을 쓰는데 여기도 이제 법상 지문하고 여기도 뭘로 돼 있어요? 여기도 동대표란 지문을 일상적으로 많이 쓰지만 법상은 이 표현을 이거를
동별 대표자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좀 주의하실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경로당이나 동별 대표자는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을 또 뭐라고 이걸 불러요? 아파트에서는 여기를 청소원 이렇게 부르신 미원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죠. 네, 그래서 미원이라고 칭은 하지만 실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뭐 표기상 하지만 실제 이런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법상은 또 이거를 뭐 청소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의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 정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보면 특히 경로당이 나오면 잠깐 설명드렸기 때문에 써야 될 일단 명칭을 원칙은 경로당이나 동별대표자나 청소원 특히 보면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일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물론 경로당을 주의해서 살펴봐도 있겠지만 그다음 명칭을 일단 이 명칭을 쓰는 게 가장 원칙이란 것 특히 이 부분 이 용어를 쓰는 공동태는 없겠지만 그러나 법상은 표현을 뭘로 했다? 이 표현 대신 뭘 표현하세요? 이런 표현할 때 이거 좀 주의하시라는 거. 그래서 범위는 그래 보면 1번에 가면 첫 번째 방금 봤던 어린 놀이터부터 해서 경로당까지 이런 부분 좀 주의를 해서 정리를 좀 봐두시고 여기는 그 정렬 내용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정리할 건데 그 중에 하나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세대수입니다. 세대수.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세대수에 따라 이 복리시설도 보면 세대수입니다. 그래서 복리시설 세대수 관련 두 가지 복리시설에 관한 종류 정도만 확인할 건데 그 중에 이제 보면 첫 번째가 주민공동시설에서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부적인 내용보다 일단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볼 것은 대상 세대수가 몇 세대인 경우면 일정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을 설치할 건지 아니면 유치원을 설치할 건지 그 대상 면적에 관한 세대수에 관한 것만 잠깐 확인하면 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서 가보면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 그 밑에 나와 있는 기억에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라면 이 면적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그리고 니은 1000세대 이상이라면 이와 같은 면적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한다. 그러면 결국 주민공동시설은 일단 대상 세대수로 1000세대 이상 미만 이상이 있지만 일단 최소 주택단지가 몇 세대 이상이냐면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면 주택단지 내는 주민 복리시설 중에서 무슨 시설 설치합니까? 주민 공동시설 설치하는 등 하나 확인할 수 있고 자 우측 근린생활시설 건너서 유치원 봅니다. 유치원은 보니까 4번에 세대수 동그라미 1번 2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한 주택단지는 그래서 주택은 유치원은 지금 세대수가 2000세대 이상 그래서 2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한 주택단지는입니다. 그래서 그럼 유치원은 보니까 2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한 주택단지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을 설치 희망자에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뭐합니까?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면 2000세대 이상의 경우라면 땅을 지어 건축하게 하거나 아니면 건축하여 이거를 분양하거나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건 다른 그 외의 내용들은 지금 볼 거 없고 대신 뭐만 하나 확인하자 세대수별에 따라서 여기 주민공동시설과 유치원에 관한 부분에 따라 세대수 방금 살폈던 그 부분 하나 받으시고요. 이제 그 중에 몇 가지만 적었습니다만 그 부대시설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몇 가지 간단하게 살폈던 내용을 뺀 나머지라면 여기도 부대시설도 대상 주택단지 공급되는 대상 세대 수별에 따라 관리사무소를 포함한 안내표지판까지 해서 몇 가지 세대 수별 살펴보았던 의무관리상 공동택은 여기는 여기 폐쇄로 텔레비전은 여기는 세대수가 아니라 뭐였어요? 의무관련 공동택 규모에 해당한다면 하나 정리했었고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었냐면 500세대 이상이었다는 그 세대수 정도 간단하게 해서 내용을 마무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대복리들은 그 정도 여기 수치에 관한 규정 수치 내용을 하나하나 다 지금 설명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몇 가지 내용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 부분 마무리해서 일단 6장을 좀 마무리하고요. 7장은 뭘 살필 거냐면 사회보험에 관한, 사회보험 하게 되면 4대 사회보험에서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4가지 보험을 통상 사회보험이다 해서 등장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 다음 시간에 사회보험에 관련된 부분에 따른 내용 몇 가지 질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